232페이지부터 무권 대리가 나옵니다. 무권 대리는 좀 기본 틀을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평면적으로 공부하시고 평면적으로 기억하시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을이 집 것도 아니면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을이 어떻게 갑의 물건을 팔아먹었을까?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냐면 무권 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 대리고요.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뭘 해야 되냐면 현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이건 그냥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야 무권 대리다.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잘 나와요. 교재 서술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무권 대리라 함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에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하고, 대리행위 다른 요건은 결국 뭘 말하냐면 현명인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죠? 무권 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가 둘로 나뉩니다.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나뉘게 되고요. 둘 다 무권 대리라는 점은 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릅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원칙적 무권 대리를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 예외적 무권 대리가 뭐가 되냐면 표현 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둘 다 무권 대리라는 점은 같은데요. 뭐가 다를 뿐이죠?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가 다를 뿐인 거죠. 따라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뭐죠? 공통적 내용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유권 대리임을 주장하면 법원은 표현들이 성립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 X입니다.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유권 대리임을 주장한다면 표현 대리가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법원이 뭐 하잖아요?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본인 스스로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책임지고 싶다는 얘기인데,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한 그만이죠? 추인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굳이 본인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뭐죠? X입니다. 그냥 추인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마지막으로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므로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X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차이점 뭐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달라요.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따라서 표현들이도 무권대리 일종이므로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볼까요? 자, 일단 무권대리가 뭐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죠? 무권대리다. 따라서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고요. 현명을 안 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된다. 그 다음 무권대리는 두 가지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뉘는데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원칙적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대리고 두 가지의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둘 다 채굴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재의 원칙이 무엇부터 나오고 있죠?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는 갑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의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니까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갑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무권 대리인에게 뭘 물어야 되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의 종류는 두 가지인 거죠. 첫째,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갑한테 사서라도 넘겨다오. 그게 안 될 것 같다면 바로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뭐여야 되냐면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을 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효과고요. 갑 본인 입장에서는 을의 이러한 매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할 일은 아니죠. 신경 쓸 일은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입장에서 이 땅 한 1억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가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가요? 신경이 쓰이고요. 신경이 쓰이면 뭐 하게 됩니까? 추인하게 되고 추인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과가 무권대리 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뭐죠? 효과 기속이 됩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추인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두 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첫째, 채고, 독촉할 수가 있습니다. 뭘 채고하냐면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채고, 독촉할 수가 있고요. 채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조심할 것은 채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없던 거라 하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데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90%가 끝난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교재를 좀 볼게요. 2번 계약의 무권들에서 1번 본인에 대한 효과에서 일단 본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본인은 추인할 수가 있고요. A 추인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고요. 우측에 B 추인의 방법은 특별한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수로 하든 어떤 방법에 상관이 없고요. 중간에 핵심 판례는 뭐냐면 일부에 대한 추인 또는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야 비로소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 판례 밑에 C번 추인의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 전제는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추인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일단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추인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한데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요거죠. 그죠?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추인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철회를 누구한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뭐하는 것이 가능하죠?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D번 추인의 효과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 시효 소급표에서 본인에게 효과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나번해가지고 추인할 수 있다면 추인을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가 나옵니다. 이 핵심 판례는 어떤 문제냐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쪽에서 할까요? 우리가 의사표시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나뉘고요.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침묵인데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 살래라고 그랬더니 응 내가 살게 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뭐죠? 명시적 의사표시예요.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였다는 말은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입니다.
사겠다고 말도 안 하고요. 고개를 끄덕이도 않고 빤히 쳐다봐요. 침묵이죠. 이거는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뭐가 아닙니까?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같은 의사표시를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비로소 뭐예요? 의사표시예요. 묵시적 의사표시.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아닙니까?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우리 집 살래 그랬더니 다음날 이놈이 계약금을 보내왔어요.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렇지만 계약금을 보내는 그 행위가 결국은 뭐 하겠다는 뜻이죠?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문제 지문에 그런 촌수리 지문은 잘 안 내지만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왜냐하면 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보내오는 것이 더 확실하고 명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추인도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한 거죠. 암소리 안 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이행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읽을 필요 없는 거고. 2번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맨 밑에 판례만 읽어볼게요. 밑에서 본다 줄. 타인의 형사 책임을 수반하는 무권 대리행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침해 사실 알고도 장기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침묵이죠.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 사실만으로 그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존재해야 비로소 묵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추인이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답원해가지고 무권대리의 상속이 나와 있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가 매매 계약을 하면 일단 본인에겐 아무런 효과가 없고 본인이 뭐 할 일은 아니냐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갑이 을의 아버지인 경우입니다. 을이 갑의 아들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민사상 법적주의도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을은 원래는 무권 대리인이었는데 뭐가 되는 거죠? 본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신호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뭐 때문에 그렇죠?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런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명백히 팔겠다고 했던 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측의 첫 번째 1. 무권들인 본인을 뭐죠? 상속한 경우입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의 토지를 을이 대리권도 없이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아버지 아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을이 아버지고 갑의 을의 뭐죠? 아들인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 땅을 아버지가 그냥 말도 안 하고 뭐죠? 팔아먹은 경우도 또 의외로 많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게 되면 을에서 갑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뭐가 돼요? 무권 대리인이기도 한 거죠. 이랬을 때 본인의 법적 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건 뭐죠? 가능하다. 그죠? 이거는 가능하다. 자, 아까 왜 안 됐습니까? 반대되는 언행에 의해서 안 됐죠. 얘는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명백히 팔겠다고 와서 이제 와서는 뭐죠?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얘는 아버지가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가 없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갑은 여전히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조금만 더 들어보면 이게 실익이 있나 이거죠. 교재 나와 있는데 어차피 얘가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무권 대리인으로서 민사상 법적주의가 상속이 됐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뭐하러 추인을 거절하느냐? 얘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이 만약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라면 병은 갑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표정이 어두운데요? 그럼 나온 김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아버지가 그러면 얘가 미성년자면 당연히 얘가 대리권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왜 무권 대리죠? 이게 뭐냐? 아까 공동대리 제한 위반이에요. 다시 말하면 친권자는 대표적인 뭐죠? 공동대리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혼자 결정해서 파는 것도 일종의 뭐가 돼요? 무권대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혼자 미성년자인 갑의 땅을 뭐죠? 팔았더라도 무권대리가 되는데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으니까 이때는 본인이 뭐 할 필요가 있죠? 추인을 거절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에게 뭐가 없어요? 행위 능력이 없다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헷갈린다면 결론만 기억하자고요. 괜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인이 무권대리의 법적주의를 뭐 했어요? 상속했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니까. 끝입니다. 다음 우측에 2번에서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서 상대방의 채거권이 나와 있죠. 추인 여부를 뭐합니까? 채거합니다.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되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되고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상대방의 철회권이 나오죠. 134조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고요.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3번 무권들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해가지고 결국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 요건을 좀 볼게요. 가해가지고 책임 발생 요건 해가지고 C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하셔야 되고 D 무권 대리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E 무권 대리인이 과실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 또는 법정 책임이라는 말은 무권 대리인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고 무과실이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좀 곱씹어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주특가리 시험은 여기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 집중했는데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거죠. 갑이 본인인데요. 을이 있는데 정이 을에게 사기를 쳤어요. 야, 갑이 너한테 땅 좀 팔아달래 라고 사기치는 바람에 을은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다고 을은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을은 선이고 무과실이거든요. 그래서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병은 을이 아무리 선이고 무과실이더라도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무권대리인에게 뭐가 필요 없다고요?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다고요. 무권대리 뭐면요? 선이고 무과실이어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정이 을에게 뭐요? 구라친 경우죠. 정이 을에게 뭐죠? 갑이 너한테 땅 팔아달래 라고 구라친 경우가 그 얘기고요. 이때는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 내용 보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4번 해가지고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관계는 일단 갑과 을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갑이 을의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하게 되면 사무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이걸요, 그 교재는 그냥 그 상대방 없는 경우에는 항상 무효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가 능동대리, 수동대리 나눠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그냥 무효예요. 왜 무효냐면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단독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면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계약이 뭐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죠. 근데 만약에 단독행위라면서 굳이 받을 필요도 없는 승낙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면 굳이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때는 계약에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지만 승낙을 해줬거나 승낙을 받았다면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뭐가 되죠? 적용이 됩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은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오늘 진도는 요 기본 확인 문제만 풀어보고 끝낼 겁니다.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5. 맞는 질문이겠죠. 2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의 그 추인료 확답을 채고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X죠.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합니다. 4번 무권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으로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인의 기촉소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5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하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그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선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고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까?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표현들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